네,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아침 방송 오프로고요. 자, 지금 시각은 오전 9시 12분쯤 됐는데, 자, 미국 장도 괜찮고, TSM 실제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AI에 대한 성장성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대신에 미국은 여전히 종목장에 돌아가고, 자, 국제적인 트럼프의 변동성이 이란에 살짝 약해졌죠. 유가 좀 떨어지면서 안정을 차지하고 있지만, 경제 모드는 켜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요 근래 댓글도 달아주시고 몇 분 얘기해 주셨던 자동차, 현대차 유비한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아침에 잠깐 우리나라장 볼까요? 또 출락발락거려서 TSM 실적 워낙 잘 났습니다. 삼전이랑 워낙 수급적으로 보셔야 되겠지만 남은 부분 잘 가져가시면 돼요. 올해는 우리나라장이 구조적으로 저는 성장한다 봅니다. 수급 정책 다 좋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독수리 사행제를 하면서 4개 섹터 딱 나눠드렸잖아요. 그 기준이 돌아가면서 계속 상방을 나올 수 있는 흐름을 기대하고 있어요. 단계적으로 출렁거리죠. 우리나라 워낙 이제 팔고 사고 모멘텀 플레이가 심하다 보니까 이런 개인들의 습성상 충분히 감안해야 되겠지만 현대차와 로봇한 현대차를 말씀드렸던 그거랑 그다음 슈퍼반도체, 삼전, 한익 같은 거. 세 번째는 이제 빅바이오인데 보시면 또 코스닥에 대해서 외국인이 팔고 어제 제가 파트 2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코스닥에 따라갈 수 있는 요인, 외국인 수급, 환율과 정책으로 따른 정부 정책을 기대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수순상 충분히 나온다 보기 때문에 단기로 수급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칠라팔라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으니까. 지금 알테오젠도 JP모건 헬스케어 가서 그 새로 이제 전태현 부사장 되셨잖아요. 지금 상당히 중장기 전략도 발표하고 계시던데 수급이죠. 수급이고 또 개인 단타분들 힘드신 분들 또 탈탈 털어내는 그런 과정이라 보시면 되니까 우리 포트 내에서 갖고 있는 종목은 추세상 문제가 없다. 바이오에 대한 기대 좀 하시면서 코스닥과 함께 나머지 이제 우주항공 테마탄 증권주 개 좋죠. 엔터 갖고 있는 거나 함께 4가지 포트를 딱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틀릴수록 단기보다 더 빨리 나온다 저는 봐요. 자, 오늘 주는 현대차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단기로 제가 한 30만원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차 유비 기준으로 작년 8월 말이었습니다. 4개월 전으로 표현이 됐는데 주말 동공부 시간에 제가 35년 된 이번에 은퇴한 그 상장사 임원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친구한테 상담을 하다가 아이디어 떠올라서 혹시 삼전 못 사신 분들한테 현대차 유비를 이렇게 추천 좀 드렸습니다. 그런 이유 잘 올랐죠. 그때 17만원대여서 지금 이제 한 27만원 근처까지 온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이 배당도 그렇고 지금 갖고 있는 단기적으로 제 분할 매도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거를 좀 길게 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 수년을 계속 사모을 생각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라서 칠라팔라 왔다 갔다 하더라도 좀 편하게 보시고 큰 흐름상 기다려 보시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섹터를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현대차 주가를 잠깐 보면 이 사이클을 잘 타는 게 제일 중요해요. 특히 우리나라 주식 성장 어린도 되게 중요하고 밸류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모멘텀 플레이와 수급이 팍팍 끓이기 때문에 롤러코스터가 되게 심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장이 지금 추가로 들어간다 보기 때문에 반도체와 자동차, 예전에 말했던 우리나라 수출 대표적인 이 전차 군단 있죠. 이 흐름은 저는 같이 갈 수 있다 봐요. 실제 수출에 반도체만 집중된 것 같지만 그 뒤에서 자동차와 바이오 같은 것도 수출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기업에서 키우는 그런 섹터라 보죠. 자, 지금 현대차를 잠깐 보면 현대차 유비는 같습니다. 현대차 기준 보면서 현대차 유비는 배당을 좀 더 주니까 살짝 출렁거리더라도 같이 간다 보시면 돼요. 자, 현대차를 제가 항상 얘기 드렸던 길게 봅니다. 작년 그 9월달 초에 은퇴해 주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 막 타고 되게 쌌던 그런 포니 시절을 거쳐서 항상 제가 말씀드릴 때는 90년대 후반부터 얘기 드려요. 왜 그때부터 우리나라 외환이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옳코를 만들었던 장이 시작됐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 보면 저는 2차 상승이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길게 봤을 때 가장 컸던 지간보는 1차 상승이 언제죠? 이때입니다. 자, 이때는 현대차가 2000년 초반에 우리나라가 워낙 이머징이 좋았고 지금 다들 미국 좋다 그러시겠지만 이머징과 이 DM 선진국 미국은 서로 번갈아 가요. 올해 작년이나 올해부터는 이머징 쪽이나 중화권, 특히 우리나라 쪽에 저는 큰 흐름들 분산 투자를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살짝 걸리긴 해요, 위에서.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랐던 이머징이 좋았고 2008년 서프라임 터지면서 살짝 꺼졌지만
어쨌든 계속 글로벌적으로 좋았던 이런 시기, 이때가 주가가 그 10배 이상 10배 수배씩 올랐죠. 그리고 얘기 드렸던 2015년에 잘 가다가 물론 그때 장도 좀 꺾이긴 했지만 남들 전기차 투자하고 미래를 성장할 때 얘들은 10조 5천억 들어서 삼성동 땅 부지를 2배나 넘게 주고 사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반에 반토막 나서 올라갈 때는 또 2020년에 이렇게 주가 많이 올랐죠. 1월 달에 한번 우선주가 상한가 쳤던 애플카랑 같이 간다 이런 시기도 있었고, 떨어지다가 출렁거리다가 이때 언제죠? 장에 돌아왔던 2013년입니다. 자, 결국은 자동차에 대한 모멘텀, 현대차의 스토리도 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정시랑 같이 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대신에 2007년도 그랬지만 2008년, 9년, 10년, 11년까지 2년 반 동안 올랐던 이 시기는 차화정이었어요. 이때 주도주였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말고 이제 슈퍼한도 주도주지만 자동차가 주도주 됐던 얘기도 있어요. 그때 스토리를 다 말씀을 그때 영상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주도주가 되면 더 오릅니다. 그게 돈이랑 프리미엄과 모멘텀에 대한 힘이기 때문에 이런 주도주가 될지 약간의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사이클이 지금 올라가는 상태에서 전차군단이든 반도체든 올해는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4,500 넘어갔잖아요. 5천이든 더 올라가는 거는 반도체와 삼전 한익과 나머지 것들과 우리 모멘텀 정책적 흐름과 함께 상방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5천 이상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버블링 그 정도에 따라서. 이번에 CES에서 모멘텀이 지금 always AI, 어디나 AI가 있고 또 실제로 주관적으로 보이는 것은 휴머노id 로봇이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CES에서 현대차 아틀라스가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였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전문가들이나 전체 평이 그렇습니다. 로봇 분야에서 최고 혁신상 받은 게 이 아틀라스,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였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원래 미국 주식이지만 미국 기업이지만 주가를 다 갖고 왔어요. 정영선 뚝심 회장이 지분을 22%나 들고 있습니다. 본인 사저까지 들어서 유상증자까지 막 쌌고요. 현대차 그룹에서 80% 넘게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는 한국 기업이다. 한국 로봇이라 보셔도 됩니다. 자, 2026년에 다 누구나 보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AI 빅뱅 확장되면서 생산성, 그 다음에 수익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죠. AI가 확장되는 차원에서 구분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엔비디아 채널과 그 다음에 구글 채널을 따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휴머노이드 시대를 제가 좀 늦게 봤잖아요. 2028년 정도 봤는데 중국이 너무 빨리 만들어. 대량 생산. 그 다음에 지금 일론 머스크 통해서 만드는 옵티머스 로봇에 대한 생산성을 가장 키우고 부모 만드는 시기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AI 플러스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하면서 로봇까지 확장시켜 놨잖아요. 거기에서 물론 사실 우리나라가 언뜻 봤을 땐 사람들이 우리나라 뭐 있어 하지만 그 전마더라도 산업용 다 따지면 로봇의 대수가 가장 많이 들어간 비율이 우리나라입니다. 로봇을 제일 많이 활용한 나라가 대가 또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노조가 워낙 강하고 이 고용의 경직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해외 쪽으로 공장을 또 많이 만들고 있는 것도 있죠. 이 생산성을 위해서 올해 AI 플러스 로봇은 계속 확장되고 성장과 부목을 시킬 거라 봅니다. 실제 로봇이 가장 직관적이죠. 정상도 많이 보고 올려드렸지만 이런 한국노조 노란봉투법 3월 10일부터 노란봉투법이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 참 중요한 거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테슬라 있는 분은 좀 싫어하시겠지만 옵티머스든 중국이든 너네들 기능은 좋겠지만 제대로 대량 생산 보수적으로 찍어서 28년부터 3만 대 생산한다는 건 되게 보수적으로 하는, 또 기능도 되게 좋아요. 50km 들어요. 관절 자유롭고 막 하니까 아틀라스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키우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지금 주가도 좋고 많이 쌌죠. 관심도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로봇이란 이 성장이 이제 붙이다 보니까 거침없이 로봇하고 하이킥 하고 있는 현대차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투자의 기준은 성장, 어닝 밸류, 그 다음 정책과 제가 보는 수급입니다. 빅수급. 자, 그런 흐름에서 한국 정시는 구조적으로 성장했나 봐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도 보여드리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성장이 되고 정시가 올라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시가 이제 끝났다, 버블이 꺼진다 하면 뭐 현대차 할아버지보다 팔긴 팔아야 돼요. 물론 단기나 중장기 전략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자, 지금 올랐던 부분에 이머징이 다 좋았던 2000 초반 중반까지였고, 이제 코로나 서프라임 이후에 올랐던 그런 차화정 시대, 상당히 좋았던 시절에 코스피 이렇게 오를 때는 아까 대표주였고 대장주였던 자동차가 훨씬 더 갔던 그런 경력도 있죠. 자, 그리고 코로나 때 이번에 시기를 AI 버블과 만들고 있는 시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반도체와 함께 로봇을 붙여버리니까 AI에 대한 이 붐업을 제대로 막고 있는 자동차가 되겠죠. 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주식을 보실 때 누구나 어닝 밸류 펄을 다 봅니다. 가장 기본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올해 작년도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지금 미국도 그렇지만 보호무역주의를 표방을 하고 이제 뭐 고립주의 표방하면서 자기 기업들, 자기 국가의 수익을 가장 우선시 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각자 도생입니다. 자기 기업이든 자기 정부나 정책은 쓸 수밖에 없어요. 어떤 자유무역이 아니라 국가가 써야 되는 약간 전체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그런 정책도 있죠. 그 트럼프를 봐야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정책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시 부양에 대한 흐름을 크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현대차 보시면 그냥 간단해 볼게요. 당연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죠. 근데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아까 말했던 차화정이 좋았던 대장주였던 그런 흐름, 붐업이 좀 붙었겠죠. 멀티플 붙었을 텐데 2015년 볼까요? 2015년에 매출이 91조였습니다. 자, 91조, 100조가 안 됐어요. 지금은 180조니까 맞죠? 180조. 네, 180조니까 한 더블이 늘었습니다. 더블이 늘었는데 자, 지금 2015년에 영업이익 순익 보시면 6조 5천억, 6조 3천억. 근데 더블이 늘었죠. 더블은 상태는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뭐 기아차도 똑같아요. 기아차도 마찬가지인데 현대기아차, 현대차, 유입 같이 보시면 되고. 자, 근데 지금 주가를 잠깐 볼까요? 이걸 보시는 왜 보여드리냐면 롤코어가 되고 붕업되고 주도주 올라올 때 주가의 이제 어떤 그 흐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올라가면서 2015년 말씀드렸지만 이 근처에 매출보다 지금 매출이 더블이 떴다 했잖아요. 근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이때 24만 5만 원 가던 게 이제 거의 더블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야. 우리나라만 뭐 치고받고 뭐라 해도 이때보다 지금 10년 동안 온갖 출렁출렁거리고, 물론 이때는 계속 실적 은이 올랐습니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도주가 안 되고 그냥 곁다리로 가다 보니까 계속 눌리고 안 좋았던 거예요. 제가 이제 작년, 재작년 3년 전에도 현대차는 지수 때문에 보긴 봤지만 지금 묵직해요. 너무 무거워요. 그냥 참고로 봤지 산 적이 없었어요. 언제 샀느냐? 24년이죠. 24년 초에 윤석열 정부가 밸류업 한다고 정시를 키우려는 정책을 썼을 때 그때 하나금융과 기아차를 중장기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정책에 제가 초점 맞춘 거예요.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가 뭐 잘 안 되다 보니까 떨어지긴 했지만 결국은 올해 신정부와 함께 제대로 이제 바람을 맞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봤을 때는 이때 기준으로 붕업됐을 때 멀티플과 지금 멀티플 봤을 때는 비슷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현대차가 40만 원 중반 50만 원까지 본 것도 있어요. 이게 사실 기본적인 거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민스키 모델에서 우리나라 버블, AI 버블 돈이 막 들어오는 시기가 되면 오버슈팅이 됩니다. 이런 밸류로 뛰어넘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번에 사이클을 볼 때 고점은 40만 원 중반 50만 원 기본 잡지만 현대차 기준으로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왜 현대차 유별 투자하더라도 현대차가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잡혀야지만 현대차 우유비듯 기아차가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 현대차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밸류는 봐드렸고 어쨌든 저밸류였던 게 이제는 어닝까지 커지면서 여기에다 만약에 로봇에 대한 생산세 커지고 야 돈을 많이 벌고 정말 좋아질 거야. 제가 말씀드릴 때 왜 애틀란타 공장 새로 짓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울산 공장 비교드린 거 있습니다. 생산성이 1.5배가 커진다 했어요. 그게 되면 당연히 밸류나 PER이나 PBR이든 이런 그 마진율이 상당히 좋아지겠죠. 네, 그런 흐름이 로봇에 대한 오버슈팅 흐름도 충분히 가능한 올해라 저는 봅니다. 자, 정책 배당을 중요한데 정책은 얘기드렸던 어쨌든 배당 정책을 꾸준히 썼어요. 어쨌든 우리나라 밸류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쓸 때 항상 배당을 많이 줘라 계속 얘들이 배당을 늘렸습니다. 분기 배당하는 대기업이 없어요. 별로. 얘도 분기마다 주기 때문에 이 배당 성향은 주당 12,000원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수익률이 떨어졌지만 주가 오른 거로 감안하시고 이 배당 성향에 대한 흐름은 상당히 좋죠. 우리나라 정책에서도 밸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요인입니다. 저기에다 하이브리드 1등이에요. 일본의 어디죠? 토요타하고 지금 전기차 막 갈라다가 약간 캐짐이 왔잖아요. 그 사이에서 하이브리드 제일 많이 팔리고 수익성이 좋습니다. 토요타가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하이브리드 제일 잘 만들고 그렇다 해서 다음에 올 수 있는 스마트카 전기차에서 안 하는 것도 아니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그때 봐야 되고 로봇이나 드론이나 미래 성장에 뚝심 있게 정의선 회장이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성장 동료들이 붙여 있습니다. 지금 로봇이 많이 각광받고 있죠.
자, 그다음 말씀드릴 수급이죠. 제가 항상 외국인 수급 기준을 보는데, 자, 지금 외국인들이 현대차 팔는데 하는 분 계세요. 자, 근데 이거는 길게 보여드렸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할 때도 제가 바닥 잡을 때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외국인 비중인데, 물론 지금은 우리나라 코스피의 35% 비중이 삼전 한익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스피를 열어놨다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판단하면 돼요. 급할 것도 없어요. 큰 애들은 어차피 크게 빼기 때문에 한 번에 빼는 게 아니라서 고점 분위기에서 우리는 슬슬 분할 입점을 하시면 됩니다. 올해 뭐 상반기든 올해 내보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보시면 현대차 기준으로 가장 외국인이 많았을 때는 40% 이상, 40% 이상의 지분율을 갖고 있었죠. 근데 지금 좀 떨어졌다가 23년 장중을 또 올라갔다가 다시 출렁거리면서 밑에 거는 주가거든요.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가요. 외국인 지분율과 거의 비슷하게 가다가 이 코로나 때 좀 달랐어요. 코로나 때 외국인들이 개인한테 졌다 했잖아요. 그때 현대차든 삼성전자든 마찬가지 흐름이었고, 지금도 올라가는 건 뭐죠? 외국인이 별로 안 사고 있는데 이 기관들이 사요. 제가 말씀드렸던 연기금도 사고, 그런 때문에 올라가고 출렁거릴 수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또 들어올 수 있는 여유를 또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방금 봤던 뭐 저는 이제 지금은 기관이나 개인들 볼 수 있지만 외국인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고, 앞으로 개인이 버블이 되게 되면 살 거 없냐 충분히 현대차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봐요. 자, 결국은 제가 보여드리는 사이클을 타는 측면인데, 올랐다 빠졌다 해도 가장 중요한 거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 코스피 올라가면 삼전 한익 기준으로 고점을 잡으면 되고요. 아직까지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열어두시고, 이제 이런 눌리고 묵직하다는 흐름이 성장 동력과 함께 상당히 좋은 흐름을, 왜 그동안 관심이 없었어, 수급들이 깔끔해, 개인들이 물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좋은 호기를 기관들이 잡으면서 땡기고 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얘기 드렸던 이제 올라가면 단기적으로 좀 판다, 부분 익절한다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차는 아까 말했던 40만원 중반 50만원, 현대차 UB에는 제가 30만원 뭐 20만원 후반만 얘기 드렸잖아요. 조금 더 열어두면은 40만원까지 보고 있는데, 그러면 팔 거예요. 어떻게 파느냐, 나눠서 3분의 1이든 절반인데 팔 거니까 이거는 단기로 보시는 건 저희랑 매일 보시면 되고, 자, 질문 주셨던 부분 중에 중장기 전략, 나는 은퇴고 나이도 있으니까 꾸준히 한 수년 동안 모으고 싶다. 자, 이런 분들 한번 고민해 볼게요.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인데, 방금 보여드렸던 사이클을 보셨죠?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오픈돼 있고 충분히 버블이랑 상방이 열려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준은 저는 매일매일 챙겨보시면 되겠지만 출렁거릴 거예요. 출렁거릴 거. 고점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서 막 수십 프로 따블이 났다가 한 1-20% 출렁거리는 거는 항상 팔 기회를 줘요. 여기서 고민을 하실 거예요. 하시는데 내가 떨어지게 되면 싸게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나라 롤코 있기 때문에 아마 구조적으로 올라가더라도 롤코가 나올 거예요. 롤코 나오면 그런 안 좋은 시기에서는 30%, 40%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 올라가는 사이클 다음에 떨어지는 조정되는 사이클. 그죠? 빠지면 항상 40%, 50%도 빠질 수 있어요. 그런 고민을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물론 로봇이 정말 좋아지고 전기차로 가게 되면 현대차가 올라갈 수도 있지. 중장기적으로 정말. 그렇다 봐서 저는 AI 시대에 상당히 좋은 현대차라 보고 있지만, 이번에 단기적으로 올라갔을 때 얼마나 팔고 떨어지면 뭐 사는 전략이나, 아니면 이런 사이클을 30, 40%, 40, 50% 떨어지더라도 계속 모으는 전략으로 또 몇 년 모으면 또 다음에 올라온 사이클을 이용할 거냐, 그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판단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물론 올라갔을 때 무조건 막 떨어져 사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팔았다가 또 떨어지거나 조정받을 때 또 살살 사모으는 또 전략도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제가 단기로는 매일 봐드리겠지만 중장기 전략은 수는 사이클을 보시다시피 안 빠지는 사이클 없어요. 당연히 빠집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게 되면 지금 이제 1년도 안 됐어.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더 갈 수 있겠지만, 다음 이런 고점 내에서 오게 되면 한번 가치를 저희랑 고민해 보시죠. 자, 은퇴 자산은 충분히 할 수 있고 중장기 전략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요. 자, 제가 볼 때는 올해 상반기 본다 그랬지만 상반기에 무조건 팔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방금 얘기 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워낙 강하고 돈들이 들어오고 이머징에 대한 부분과 AI 로봇에 대한 버블이 저는 충분히 만들어지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먼저 보고 1분기부터 보겠지만 이 흐름은 시장 보면서 따라가야 돼요. 버블바이 무조건 온다는 그런 얘기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계속 저희랑 함께 면밀하게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현대차나 현대차 유비를 잠깐 정리해 드렸는데요. 현대차보다 현대차 유비가 같이 가겠지만 같은 배당금을 줘요. 주당 배당금 주고 분기마다 줄 텐데 아직 주가가 현대차 유비가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배당 비율은 더 많이 받을 겁니다. 주가 출렁거리더라도 이런 배당 성향이 그걸 좀 많이 보완을 하겠죠. 자, 작년 8월 말 9월 초에 3전 없는 분들한테 소개시켰던 현대차 유비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코스피를 상당을 열어둔다 있습니다. 어제 TSMC 드렸고 우리나라 대만 TSMC 3전이 못 가리란 법도 없어요. 아니 이제 같이 보는데 아직 주가가 반밖에 안 되잖아. 삼성전자가.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우리 지금은 개인들이 많이 싸우시고 우리나라 안 좋게 부르면 많으시겠지만 결국은 저는 민스키 모델상 우리나라 정책, 구조적으로 성장, 외국인 수급과 함께 대중의 다음에 탐욕 단계가 지금 오리라 봅니다. 이거는 사이클상 다는 분명히 오리라 봐요. 그럼 그때는 코스닥도 지금 출렁거리고 뭐 단타 치고 왔다 갔다 하시겠지만 이 코스닥의 수익을 보면서 저는 약간 상방을 더 많이 열어놓은 것도 있어요. 여기서 약간 바이오와 코스닥을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얘기 드릴 부분 이거예요. 종목이 확장됩니다. 자, 지금 우리도 이것저것 많이 보니까 우리 거로 집중하자. 딴 것들 참고로 가지고 눈을 돌리지만 우리 거 상방을 계속 만들자는 집중을 얘기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올해 들어서 수급이든 이런 거에 들어오게 되면 분명히 아직까지 3전 올라가고 있는데 딴 거 살 거 없어? 현대차 올라가는 거야. 이게 시장 신호거든요. 다음에 또 뭐가 또 새로 올라오면서 저별유동 성장 붙은 애들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중소형주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중소형주 사시라는 얘기 아니고 큰 종목 중에서도 돈이 들어가면서 상방을 만들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바이오도 그런 신호를 받을 거라 보고 있는데 이 종목 확장이 가능하게 되면 작년 8월 말 9월 초에 이런 은퇴 주식 현대차 소개시켜 드렸듯이 앞으로 그런 대형주나 빅문이 들어온 것들을 제가 또 발굴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돈을 막 왔다 갔다 할 때 눈 돌리지 마시고 종목 확장 같은 거는 시장 내에서 참고로 보시면서 앞으로 대중 탐욕 단계를 버블링 될 때 우리 현금 비중을 늘려가는 절제 비중을 매일매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매일 말씀드려요. 같이 시장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매일 관리, 매일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현대차에 대한 얘기를 은퇴 주식 단기와 중장기 전략을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금요일이다 보니까 딴 게 또 칠락팔락 하고 있을 거야. 계속 그렇고 또 바이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개인들 수급 문제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정책, 모멘텀, 외국인 수급 어제 사다 오늘 안 샀다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어차피 큰 흐름상 걔들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그 독수리 사행제 기준으로 한번 꼭 좀 기준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